스포츠 경기에서 한 팀이 승리하면 상대 팀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경제학에서도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반드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의 총합이 항상 0이 되어 누군가의 득점이나 이익이 곧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제로섬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얼굴을 덧씌우거나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짜지만 실제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딥페이크. 스마트폰 알림, 짧은 동영상, 빠른 자극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뇌가 마치 전자레인지 속에서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긴 글을 읽거나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팝콘 브레인.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워 홍보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실제 환경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겉으로만 친환경인 것처럼 꾸미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린워싱. 한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교통 혼잡, 환경 파괴 주민 불편을 일으키고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은 물론 관광객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버 투어리즘.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수들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는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메달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핑 테스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의 신은 한쪽은 과거를, 다른 한쪽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전해지며 시작과 끝, 문과 문이 수호신으로 불립니다. 현대에 와서는 것과 속이 다른 태도나 양면적인 성격을 가리킬 때 이 이름을 비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누스. 전화 금융 사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전화를 통해 자신을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사칭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이스피싱.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알고 있지만 무시하게 되는 위험 요소를 뜻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거대한 덩치와 위협적인 뿔을 가졌지만 행동이 느려 미리 보고도 무시하기 쉬운 이 동물에 비유하여 파급 효과를 인지하지 못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뜻하는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회색 코뿔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폭락할 때 투자자들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마치 과열된 전기 회로가 차단기를 통해 멈추는 것에 빗대어 부르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서킷 브레이커. 최근 생활용품, 가공식품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지만 용량이나 크기, 품질을 줄이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줄어들다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두 단어를 합쳐 만든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상품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젖소가 꾸준히 우유를 내듯 큰 투자 없이도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캐시카우. 축구나 배구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수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수비라인 뒤에서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배구에서는 다른 포지션과 달리 후위에서만 수비에 집중하는 포지션을 뜻합니다. 이 포지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리베로. 북유럽 신화에서 신들과 거인, 괴물들이 최후의 전투를 벌여 세계가 파괴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신들의 황혼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그나로크. 토끼의 번식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수열로 바로 앞에 두 수를 더해 다음 수가 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1, 1, 2, 3, 5, 8. 과 같이 전개되는 이 수열은 자연의 나선, 조개 껍질, 해바라기 씨 배열 등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 수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피보나치 수열.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이나 예술가들이 들어와 상권과 환경이 개선되면서 시간이 지나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기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 미국에서 한 범죄자가 체포될 때 진술 거부 권리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미란다 원칙.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기억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집단적으로 잘못 기억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이미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서 이름 붙여진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만델라 효과.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커밍아웃이 합쳐진 용어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소비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거나 재활용이 강조된 패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미닝아웃.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관객이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마음속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 경기나 영화 관람처럼 감정이 폭발하고 정화되는 경험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카타르시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먼저 부를 축적하면 그 혜택이 투자학 소비를 통해 중하위 계층으로 흘러들어가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낙수효과, 트리켈다운.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과 관객의 관심을 끌지만 결말에는 큰 의미가 없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 영화에서 스파이가 끝까지 쫓는 서류나 가방 같은 요소인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맥거핀. 환경보호와 운동을 동시에 실천하는 활동으로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뜻합니다.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이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플로깅.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거나 흡수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탄소 중립. 조직 내에서 여성이 능력과 성과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투명해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장벽에 비유해 붙여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유리천장.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조기 은퇴한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타이어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어로 인류에게 온갖 재앙과 불행을 가져왔지만 마지막에는 한 가지 희망을 남겨두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물건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거나 예상치 못한 큰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판도라의 상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으로 손에 닿는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얻은 인물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딸까지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손대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마이다스의 손. 트로이 전쟁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스는 온몸이 무적이었지만 발 뒤꿈치만은 약점으로 남아있던 것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킬레스건. 원래는 영국 크리켓에서 시작된 표현으로 한 선수가 공을 3번 연속 성공적으로 처리했을 때 모자, 해트를 상으로 받았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축구, 하키, 폴로 등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경우에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아킬레스건. 퀴즈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